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말 그대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정치권을 중심으로만 속도가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을 강조합니다.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절차성 따지고 시도민들의 의지를 다시 원초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태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통합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공론화 과정 없이 서두르는 방식은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입니다. 통합이 되더라도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의 터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군사작전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1월 중에 특별법을 마련하고 2월 국회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정도로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견을 듣는 것으로 통합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속도를 우선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9일 광주 전남 시도지사 국회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대통령 간담회가 단순한 격려 차원의 자리가 될지 아니면 행정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지 이재명 대통령이 낼 메시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수시의 인구가 4,500명 이상 급감해 역대 최다 규모의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여수시의 인구는 26만 3,284명으로 2024년 말 26만 7,816명보다 4,532명 줄었습니다. 4,000명대의 인구 감소는 처음인데요. 감소폭도 가팔라지면서 27만 명선이 붕괴된 지 2년여 만에 26만 명선을 위협받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의 한 주민센터에 매년 익명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에 한 남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편지와 함께 현금 140만 원이 든 봉투를 국동주민센터 옆 화단에 두고 갔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021년부터 매년 기부 금액을 늘려가며 같은 방식으로 기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동주민센터는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승객들은 호출 비용을, 기사들은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여수시 브랜드 택시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한 바우처 택시도 크게 늘어 교통약자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내에 마련된 택시 콜센터. 직원들이 걸려온 전화를 받아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한 뒤 차량을 배정합니다. 네, 차량 번호 3865번 이동하실 거고요. 문자로도 갔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올해 처음 출범한 여수시 브랜드 택시. 휴대전화 앱은 물론 전화를 통해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데 이용 횟수가 하루 평균 500여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젊으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앱 깔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전화로 이용하시고 전화로 또 저희가 바로 받으니까. 여수시 브랜드 택시는 기존 콜택시와는 달리 별도의 호출 비용이 없어 특히 고령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고 플랫폼 업체에 내는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어 기사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부가세 별도로 2.8%를 받아요. 사무실 운영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또 받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저희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죠. 오는 10일부터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바우처 택시도 기존보다 10배 이상 늘어 이용객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 4분 정도 대기가 됐는데요. 이걸 함으로써 한 1분 정도 단축될 것 같고요. 장애인 콜택시도 한 40분에서 절반 이상으로 단축될 것 같습니다.
여수시는 브랜드 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도록 도심 주요 구간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의 신입생 정시 모집 경쟁률이 7.7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4.97대 1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로 호남 지역의 주요 대학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국의 국립대학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입니다. 학과별로는 약학과가 25대 1로 가장 높고 영어 교육과와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스쿨 예체능 분야 등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립순천대는 다음 달 2일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를 시작으로 등록 절차와 충원 합격자 발표를 이어갑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자치단체별 현안을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순천시입니다. 순천시는 3대 경제축으로 대표된 미래 먹거리를 안착시키고 여러 개발 사업을 둘러싼 마찰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시는 3대 경제축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순천 원도심은 웹툰 애니메이션 기업 37곳이 둥지를 틀었고 승주읍은 정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로 선정돼 기반 공사가 한창입니다. 해룡산단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이 상반기 안에 준공돼 2027년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 6호기 조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3대 경제축을 중심으로 지난해까지 기반을 다져왔다면 올해는 기업이 생산활동과 채용에 나서는 등 지역에 자리 잡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을 둘러싼 마찰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연양들 도시개발이 궤도에 올랐지만 소각장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가 거센데다 법적 공방도 항소심에서 계속될 전망입니다. 순천만 갯벌치유센터 건립 사업을 두고 환경시민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순천시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고 해결 방법을 좀 찾아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순천시와 순천시 의회도 기관답게 필요한 절차 안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수년째 순천 청년을 늪에 빠뜨리는 전세 사기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특정 아파트 동일한 수법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초지자체나 의회에서 전세 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진행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디까지나 피해자 인정까지의 과정을 조금 더 간소화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여러 정부 사업 선정과 대형마트 유치 등을 끌어낸 순천시. 올해는 내실을 다지고 갈등을 중재하며 성과를 내야 하는 도전에 맞닥뜨렸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가 스튜디오 순천 웹툰 애니메이션 스쿨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스튜디오 순천은 문화 콘텐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웹툰 애니메이션 분야 지역 기업들과 협력해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번 교육은 평균 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앞으로 4개월 동안 원도심 2개 센터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애니메이션 스쿨은 교육생이 실무 과정을 마치면 기업에서 제작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여수의 한 병원에서 의사나 약사의 지시 감독 없이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병원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사가 없는 시간 동안 간호사들이 조제실을 운영한 것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일부 혐의를 확인했고 병원 책임자와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광양의 한 농협 직원이 농산물을 빼돌려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파프리카 등 농산물을 빼돌려 판매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 농협 측은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을 해직 처분했습니다. 경찰 측은 해당 직원이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며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을 토대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도사동 31, 32통 후번 아파트 주민 1동 187만 7,350원, 순천시 왕조 1동 두산 위브 1단지 주민 1동 142만 9,790원,
순천시 해룡면 신대중흥 6차 메가타운 주민 1동 165만 5,290원, 도사동 37통 진아리채 아파트 주민 1동 123만 8,420원, 삼산동 26통 용당 동아아파트 주민 1동 106만 6,550원, 왕조 1동 트리마제 2단지 아파트 주민 1동 265만 2,810원, 남양 휴튼 아파트 주민 1동 180만 9,380원, 순천시 왕조 1동 현대 5차 아파트 주민 1동 150만 원, 조례 동아아파트 주민 1동 137만 9,840원, 봉화 그린빌 아파트 904, 905, 906동 주민 1동 13만 9천 원, 골드클래스 시그니처 아파트 주민 1동 40만 원, 도사동 18통 조례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순천시 도사동 26통 신석 신창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삼산동 6통 주민 1동 55만 원, 37통 주민 1동 30만 1천 원, 25통 용당 동아아파트 주민 1동 95만 4,550원, 서면 선평 주공 2차 아파트 주민 1동 51만 원, 순천시 서면 선평마을 주민 1동 21만 6천 원, 금평마을 주민 1동 40만 원, 해룡면 신대 팔리 주민 1동 42만 원, 드록마을 주민 1동 20만 7천 원, 선월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삼동마을 주민 1동 81만 원, 순천 북초등학교 32만 9천 원, 여수 시전초등학교 학생 1동 35만 3천 원, 여수시 돌산읍 굴점마을 주민 1동 20만 원, 고흥군 도하면 이목동마을 주민 1동 24만 원, 고흥군 도하면 신기마을 주민 1동 24만 원, 덕산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죽도마을 주민 1동 23만 원, 동일면 덕양마을 주민 1동 15만 원, 포두면 안동마을 주민 1동 4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가 예상되고 한낮 최고 기온은 7에서 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여수, 광양, 순천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세게 불어 화재 위험이 높겠으니 불씨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흥군의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본 2024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고흥군이 수급률 8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광역지자체별로도 전남이 78%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가 54%로 가장 낮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데 대도시에서는 대체로 낮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높은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광양시가 출생 축하금 지원 방법을 개선해 새롭게 시행합니다. 광양시는 관내 출산 가정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첫 돌부터 네 돌까지 출생 순위에 따라 500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출생 축하금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출생 축하금 자동 지급제를 올해 새롭게 시행합니다. 광양시의 출생 축하금 지원 예산은 지난 2017년 2,210여 명에게 17억 2,400만 원 지원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4,240여 명에게 62억 3천여만 원이 지원돼 2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